안녕하세요. 로샤 심리상담연구소 양성희입니다. 오늘 16번째 영상입니다. 임상 지금 필기시험 보시는 분들 많죠? 지금 시즌인데 이제 곧 이제 실기를 준비하시게 될 거예요. 뭐 내년에 또 필기를 봐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계속 수련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것 아주 소중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구분하시지 말고 계속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도움을 드릴까 하다가 웩슬러 지능검사 있잖아요. 성인용 웨이즈 4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분이 많진 않아요. 막상 이제 임상심리사 1급이 되어서 활동하시게 되면 하시겠지만 아직 준비하시는 분에게는 기회도 적고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제 출제되는 문제에서 이게 실시할 수 있는 사람, 이 과정을 아는 사람에게 유리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제 기록 용지를 가지고 하려고요. 많이 보셨죠? 네. 우리가 이 종이를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딘스에 입력을 할 건데 뭐부터 시작할까요? 네, 일단 맨 첫 번째 나온 여기 이름 쓰는 거 있잖아요. 수검자의 이름을 쓰게 하세요. 그리고 수검자가 날짜와 생년월일을 쓰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수를 하는 겁니다. 검사자의 이름을 적고 나서 오늘 날짜가 몇 월 며칠인데 그분의 생년월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어서 빼서 만 몇 세, 몇 개월 며칠인지 이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기고 이제 블럭 디자인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검사자인 분들도 긴장해요. 앞에 계신 분도 긴장하고 저희도 긴장하고 시간을 잘 재야 되니까 타이머 잘 이용하시고요. 시간을 재는데 일단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책자를 딱 펼쳐서 이제 보여드리고 토막을 드리죠. 그래서 한번 수행하시는 거 보는데 중요한 건 이 타이머로 우리가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시간대로 시간을 딱 재시고요. 나중에 가서는 보너스 점수가 있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몇 초에 끝냈는지를 잘 기록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시간 내에 다 했다고 했는데 틀렸어요. 그럴 때는 어떤 모양으로 완성했는지 그걸 보고 그대로 여기에 색칠해서 그려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이렇게 어쩌다 한 개나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어렵다, 긴장하시고 그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점을 매기시고 그 다음에 시간 보너스 없는 총점도 매기시는 이게 채점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공통성 문제예요. 두 가지 말을 해서 이제 공통점을 말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좀 헷갈려하고 당황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연습을 한 후에 연습을 흔쾌히 통과하면 이제 시작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 두 가지가 뭐예요? 하고 여쭤봤는데 그분이 너무 쉬운 건데 당황을 하세요. 그래서 점수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십자가 표시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문제 표시가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요강에 써 있는 그 정답 있잖아요. 그거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계속 이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저걸 요구하는구나 이거 알아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하는 게 있습니다. 그대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디지스펜입니다. 이거 들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한테 좀 불리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제 그 기억을 하고 있느냐, 저장을 잠시나마 얼마나 잘 붙잡고 있느냐 보는 테스트죠. 이거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불러줘야 하는데, 1초에 하나씩 불러주십시오. 1초에 하나씩 정확하게 불러주어서 그대로 따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있죠. 제가 이제 숫자를 말할 텐데 점점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시고 한 번밖에 말해줄 수가 없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따라해라, 거꾸로 따라해라, 순서대로 따라해라 이런 말들이 있고 이게 채점하는 방식이 좀 다 달라요.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오염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채점 정보를 드리는 건지 저도 좀 난감한데요. 그래도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으니까 이 채점 체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요. 옆에 점수 매기는 거는 똑같아요. 한 문제에 수행이 두 가지인데 두 개 다 맞았으면은 1점 1점 해서 옆에 점수가 2점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냐? 한 문제당 두 개인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합 1점이 되는 거죠. 그것까지 체킹을 또 따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문제당 그 수행 두 가지를 다 틀렸다. 그러면 스탑이에요. 그리고 뭘 세워야 되냐? 그 0.0점 받은 그 문제 바로 앞에 한 문제라도 맞춘 게 있잖아요. 그게 이 숫자가 모두 몇 개인지를 세워야 돼요. 그거를 세워서 여기다 쓰는 란에 따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덴스에 입력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몇 개까지 가능한지 그걸 하는 건데 그건 거꾸로 따라하기도 마찬가지고 순서대로 따라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은 매트릭스 리즈닝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책자를 딱 펼쳐서 보여드려야 되죠. 보여드려서 연습을 한번 해본 후에 이 사람이 오케이 하면은 이제 건너뛰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분이 안 보이게, 뭐 여기를 보시지는 않지만 안 보이게 해서 이게 볼드 표시되어 있는 걸로 그걸 맞게 말했으면은 정답 이렇게 채점하셔서 하시면 이건 총점 내기 되게 쉽겠죠. 하고 그 다음에 vocabulary 해서 이것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시작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언어이해 문제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문제 앞에 십자가 표시처럼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었죠? 이 사람이 틀렸을 경우에 아니면 답을 좀 모자라게 답했을 경우에 정답을 그 요강에 써 있는 그 정답을 불러주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게. 이 문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 채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답해라 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보캐블러리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들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하시는데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실시할 때 얘기를 하죠. 이거는 혹시 필요하시면 한 번 더 불러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푸는데 이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30초 안에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심볼 서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이렇게 종이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수검자 이름 쓰시게 하고요. 검사자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아까 계산한 연령을 쓰고요. 검사일이 몇 월 며칠인지 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범 문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범 문항을 보고 자, 이거를 보고 이렇게 체킹하는 거예요. 하고 시범을 보이세요. 자, 여기 이렇게 있죠? 이거 중에 하나라도 여기 있나요? 있네요. 하고 체킹. 그 다음 또 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시범도 3개나 해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보시고요. 오른편에 그게 하나라도 있나요? 예, 있다고 하면은 있다. 없다. 그러면 없음에 체킹. 해서 시범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습 문항이 나와요. 시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연습 문항을 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보고 시범 문항에서 본 그대로 잘 푼다. 그러면은 넘겨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해야 되죠?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건너뛰시면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넘기면서 정확하게
차근차근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이건 빨리 해야 되는 거니까 120초 안에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심볼 찾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비주얼 퍼즐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책자를 딱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시범도 해보고 연습도 해본 후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시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제한 시간 안에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 보고 해답은 여기에 다 있어요. 이걸 보시고 하세요. 이게 상대가 못 보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뭐를 말한 후에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고 해요. 이것도 역시 아까 그 언어유의 문제처럼 이게 10대 표시처럼 있는 게 두 개 있어요. 틀렸거나 이제 대답이 적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요강에 써 있는 대로 정답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이 있는데요. 아까 봤던 이 반응용지 따로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뒤를 돌리면 기호쓰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정해진 규칙대로 나와 있잖아요. 기호가. 그럼 그걸 가지고 시범 문항도 해보고 연습 문항도 해보게 해요. 연습 문항까지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시작하고 120초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순서대로 하셔라. 예. 건너뛰신 건 채점이 되지 않는다 하고 고지하고요. 이분이 이렇게 한쪽짜리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소검사예요. 10가지. 10가지만 할 경우에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건 나머지 영역 5가지를 더 추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11번째는 작업기억 테스트인데 많이 어려워진 작업기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 문제당 수행이 2가지가 있고요. 그거를 합쳐서 점수를 주는 거고 둘 다 0점이면 스탑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골치 아파서 짜증내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 다음이 이제 피겨 웨이트에서 이제 책자 꺼내셔서 하는데 우리 책자 2개잖아요. 예, 하나가 그 10가지 소검사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있는 거 있죠. 그게 나머지 보충 소검사 5가지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애초에 기본 10가지만 하기로 했다 그러면 소책자 이렇게 하나만 꺼내시고 2번은 안 꺼내셔도 돼요. 다실 경우에는 다 꺼내셔야 되고 해서 점수를 총점을 매기시면 되고 이해 컴프리헨션 해서 이제 문제 내시고 채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우기가 있죠. 지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주면서 자 이걸 보시고 이렇게 지워 나가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 45초 안에 얼마나 해내시느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번 하시는 거예요. 2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픽처 컴플레이션이라고 이제 있는데 일전에 제가 이제 웨이즈포 설명하면서 이거 편집쟁이신 분들이 이런 거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림을 보고 여기가 빠졌다 이제 알아채는 그런 검사예요. 그렇게 해서 마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검사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예. 이거 하나만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열심히 채점하셔야죠. 미리 녹음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들으면서 채점하시면 더 좋아요. 우리가 이거 그 언어 이해 영역 그거를 이렇게 막 받아 적기는 합니다만 이거 쉽지 않아요. 다 적을 수는 없어. 우리가 속기사도 아니고. 그래서 녹음을 미리 양해 구하고 해놓을 경우에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삭제 약속하시고요. 약속 지키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기록용지 맨 뒤에 보면은 행동 관찰에 대해서 쓰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너무 좋죠. 있으면 저는 이제 여기 채점하면서도 쓰거든요. 아 공손하게 받아든다 이런 말이랄지 아니면은 굉장히 당황하면서 연구부 질문을 한다랄지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아무리 오버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한다 무슨 거 그래서 그런 게 다 이제 성격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런 행동 관찰도 쓰셔야 됩니다. 예. 쉽지 않죠? 지능 검사가 제일 어려워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은 나중에 실제로 이제 채점하실 때, 시행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정신없이 이 시행이 끝났네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